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 여부도 곧 결정될 전망인데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해 국감에 출석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들으신 대로 이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협박을 당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백현동 개발 사건의 특혜 의혹 어떤 것이 쟁점인 건가요? 일단 백현동 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인데요. 거기가 사실 그 당시에 자연 녹지였습니다. 예. 근데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 지역까지 용도 변경을 하면 4단계 상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제 그 당시 2014년부터 계속 반려가 되다가 예. 갑자기 이제 용도 변경이 허가가 됐고 그리고 원래 이곳은 임대 아파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분양 아파트로 변화가 됐어요. 분양 아파트로 변화됐으면 여기에 들어간 민간업자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이 3천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개입을 했느냐 여부가 이 백현동 특혜 의혹이고요.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국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나는 내가 용도 변경을 한 게 아니고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때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진행할 거야 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협박에 응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한 이 사건은 이 백현동 소위 사건에 관련된 전반이 아니고 이 발언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 발언은 일단 허위라고 경찰이 판단한 거고요. 예. 허위라면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검찰로 송치해서 이제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상황인 겁니다. 예. 자,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건 말고도 다른 의혹들을 네, 많이 받아봤는데 맞습니다. 네. 경찰이 다른 혐의들은 그러니까 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예. 뭐 비용 의혹 이런 네. 것들은 송치하지 않고 이번 의혹만 송치를 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다른 건들에 비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이게 허위사실 공포 혐의잖아요. 예. 나머지 건들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선거범죄 공소시효 굉장히 짧죠. 6개월로 예. 짧기 때문에 6개월 안에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GH 지사의 그 합숙소 문제도 이게 선거사무소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데 쓰였다는 의혹이 있었고 예. 이에 대해서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발언 등이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건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됐어요. 사실 확인이 안 되면 시효가 만료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송치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배모 씨와 관련된 발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이 백현동 소위 특혜 의혹과 관련 사건에서는 아까 용도 변경 과정에서 네. 공문에서 용도 변경 과정이 좀 더 일단 경찰 입장에서 보면 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하다. 네. 아까 그 국감에서의 발언이 허위라는 걸 어느 정도 경찰 입장에서는 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소 의견으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에서는 뭐 확신한다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이런 거죠. 아까 그 이재명 당시 후보의 국감에서 발언은 이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것인지 본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은 쉽게 말해서 거짓말이고 의견 표명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A라는 사안을 보고 생각이 여러 명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허위 사실 공표인지 여부가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거고 예. 일단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된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일단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그런 취지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르면 오늘 그 법인카드 유혹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죠. 이 배모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됐는데 이 배모 씨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좀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시죠. 일단 뭐 배모 씨와 관련해서는 저번 대선에 우리가 굉장히 이분 목소리 많이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예. 뭐 한우 뭐 혹은 뭐 초밥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결국
이제 김혜경 씨에게 전달을 해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그 당시 뭐 배우자 그 김혜경 씨와 또 야당 뭐 그 의원들의 이제 부인과의 식사 같은 곳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업무상 배임 문제가 이제 하나 있고요. 예. 이제 이런 사적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예를 들어서 대표 같은 경우는 배모 씨를 사실상 개인 비서로 채용을 했으니까 이 배모 씨가 받은 월급도 전반을 지금 전부 다 이제 국고손실 혐의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이재명 의원, 김혜경 씨와 관련된 혐의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배모 씨가 구속이 된다면 예. 김혜경 씨 관련 수사도 좀 더 탄력이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 봐서 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경 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뭐 정치적 거취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배모 씨와 관련된 지금 영장 실질 심사하고 김혜경 씨의 지금 관련 선거법 위반 예. 문제하고 또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배모 씨 또 김혜경 씨에게 혐의가 다 인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더 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당시에 일단 지자체장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 아닌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또 배모 씨가 이 오늘 구속이 된다면 사실상 사적으로 개인 비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아니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월급을 준 거니까 그럼 국고손실의 금액 자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될 혐의가 좀 더 가중될 여지는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예. 이 이재명 대표 또 변호사비 대납 사건 네. 이것도 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 이게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검찰이 어쨌든 공소를 여부를 빨리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은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봤을 때는 기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선법상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문제인데 이건 역시 대납했는지 여부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어요.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추후에 이 변호사비를 대납받아서 이게 무슨 뇌물이 될지 그 부분은 별개 문제고요. 예.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는 네. 제가 보기엔 기소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변호사비 대납 논란과 관련된 후속 수사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